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또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은 시황과 함께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뭐 좋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 지금 연애선을 따라서 연애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율부터 좀 볼게요. 환율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일본하고 관련된 경쟁이 되는 어, 업체들이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자동차, 철강, 뭐 전자, 뭐 이런 쪽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추이는 어, 옵션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뭐 조금 샀는데 이 외국인이 샀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는 주식보다는 선물 쪽이 더 크고 선물 쪽보다는 채권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풋옵션은 떨어질 거야 라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인 경우 떨어질 거야 라는 쪽에 더 돈을 많이 걸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올라갈 거야 라는 쪽에, 외국인은 떨어질 거야 라는 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질 확률이 높죠. 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차트 한번 보고요. 원유는 지금 연애선 쪽에서 음, 뚫질 못하고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50에서 60달러대에서 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죠? 또 이란하고의 또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거를 참조해서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인데요. 반도체는 조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마도 일본의 영향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산과 그다음에 재료 공급이 늦어지면서 생산량이 줄 거라는 아마 생각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음, 유지할 것 같습니다. S&P 500 이건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음, 여력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점 패턴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또 이제 최고치에서 뚫지를 못하고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고가와 종가가 같을 때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나 강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없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 강해, 나 강해, 라고 얘기하면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떨어지면서 나 강해,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꼬시는, 개인들을 꼬시는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면서 나 강해,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밑에 떨어졌을 때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잡으시는 게 맞죠. 큰 이슈들이 없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냥 휴전에 들어갔을 뿐이지 아직까지 뭐 크게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브렉시트에 관해서 요즘에는 뭐 얘기가 없지만 그것도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음, 떨어지는 게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요 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제 좀 더 한 번 더 떨어졌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지수 관련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공부를 좀 해볼 거는요, 반도체 관련해서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한 8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전공정, 후공정으로 해서 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후공정 쪽으로 많은 장비 업체가 있고요. 전공정 쪽 장비들은 아마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웨이퍼라는 거를 만드는데요. 이게 반도체의 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제작해서 이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도 만들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뭐 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제작, 그 다음에 웨이퍼 위에 그 웨이퍼를 산화시키는 공정, 그 위에 음, 배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대로 입히는 공정, 포토 공정이라고 하죠. 그 공정, 그 포토를 깎아내는 공정, 회로를 따라서 파내는, 회로를 입히면 그거를 따라서 파내는 과정, 식각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방막과 증착 공정, 그 다음에 금속화 과정, 그 다음에
EDS라고 칩들의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면서 검사까지 하고 패킹 작업이 들어갑니다. 웨이퍼란 반도체의 기본 재료로서 이제 규소나 갈륨 비소를 이용해 만든 원기둥을 디스크 모양으로 얇게 잘라 만든 것. 예, 반도체 치면 주로 요 웨이퍼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웨이퍼를 산화시켜서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만드는 과정이 산화 공정입니다. 그리고 포토 공정은 회로의 이미지를 가진 마스크를 이용해서 회로를 웨이퍼 표면에 그대로 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깎아내는 거는 식각 공정이고요. 그 위에 정기적인 특성을 띄우는 물질을 매우 얇게 층층이 형성시키는 작업을 방막이라고 하고, 증착은 웨이퍼 위에 전기적 특성을 띠는 물질을 방막으로 밀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학적 방법과 금속화 방법으로 해서 증착을 방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금속화 과정이랑 그 칩들의 상태 확인하는 과정, 패킹 과정. 지금은 패킹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후공정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랑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가 있는데요. 같은 웨이퍼에서 웨이퍼를 만드는 거는 이제 실리콘 원석에서 인곳, 뭐 인국 절단, 연마, 평탄화, 웨이퍼 식각, 웨이퍼 세정에 들어가서 이제 웨이퍼라는 것을 만들어서 셀 모듈로 해서 태양광이 만들어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퍼의 산화, 포토, 식각, 방막, 금속화, 검사, 패킹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요 반도체 회사들을 보면 뭐 재료가 있고 뭐 장비가 있습니다. 네, 주식에 보면은 뭐 주식 시장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K전자, SNT 뭐 등등 있고요. 장비 업체들은 뭐 전공정 장비가 있고 뭐 후공정 장비들이 있고 세정 식각, 그다음에 그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비들은 또 해외에서 또 수입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국산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한번 보셔가지고 흑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핀 관련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TCK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해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연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연애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쌍봉을 만들고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많이 눌렸다가 올라가는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21선 위에 있고 연애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닥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제 이 라인을 계속 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올라가는 각도보다 이제 떨어지는 각도들이 조금 크긴 한데, 오늘 보면 음봉을 다 잡아먹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거래량은 없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올라가는데 불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모습이 내일 보면 내일 보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실한 방향성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양봉이 나오는데 얘는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면 약간 좀 가짜 냄새가 나죠. 가짜 양봉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는 약간 좀 더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도 지금 이렇게 큰 배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 연애선이 이렇게 밑으로 하향선을 걷다는 거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진행하다가 아마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환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계 쪽도 관련이 있는데, 기계 쪽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계를 구매하거나 이런 게 조금 적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철강도 크게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 다음에 원유, 이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항공주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환율이 좀 클 겁니다. 환율은 대부분의 항공회사가 빚으로 해서 비행기나 뭐 이런 걸 사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빚이 늘어나잖아요. 빚이 늘어나고 원유가 올라간다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보셔 가지고 음 보시면 되고, 해운 쪽은 어 말씀드렸지만 한번 봐 볼까요? 아 발틱 운임지수라고 해서 그 발틱 운임지수라고 쳐 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요. 제가 한번 캡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요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 좋았다가, 운임지수가 안 좋았다가 지금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운 쪽, 발틱은 음, 음, 그 해운 쪽도 조금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음, 이건 조선 쪽이고, 이 물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벌크선들과 뭐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게 있고, 뭐 특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벌크선에 대한,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아, 지수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 물류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운 벌크 쪽으로는 운임지수 따라가게 되겠죠. 발틱 운임지수를 따라가게 됐고, 비벌크 컨테이너들은 조금 이제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LNG선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물류라는 거는 이제 항에서 또 내리는 뭐 그런 것들도 음,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을 수가 있고,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 쪽은 발틱 운임 지수가 좋다 보니까 아마 올라가는 모습을 더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가 한 번 더 떨어지는 모습 보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셨다가 반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도 조금씩 꾸물꾸물 되고 있습니다. 꾸물꾸물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뭐 시장이 아주 위험 지표들은 그 빅스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라든가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관련이라든가 그러니까 테드 스프레드라든가 위험 지표로서의 그 위험 신호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금융 스트레스 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바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위험 지표는 뭐 나와 있지는 않고 있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얼마 전에 나왔을 건데 음, 한번 제조 PMI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건데 50.60 뭐 요 정도 나온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도 48.6에서 50 정도 나왔으니까요.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지표에 대해서 크게 막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중국 쪽 그 달러 보유량을 보면 크게 뭐 중국 외환 보유고가 나쁘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쪽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 큰 이벤트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비덴트라든가 이런 음, 이게 암호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관련주들도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이랑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공식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 그다음에 유로 베이스 기존의 기준 통화를 가지고서 어,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식화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북한 관련주들을 한번 크게 뛰었다가 어, 지금 눌림목을 다시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과 반도체,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조금씩 뭐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단, 3단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셔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조금 수익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시장에 이제 어떤 주들이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고, 조선 같은 경우도 배에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선 기자재들은 올라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계약한 지가 조금씩 지나가기 때문에 우선은 뭐 후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배관에 사용하는 자재들, 뭐 단열에 사용되는 것들, 뭐 한국카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SDN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선박 엔진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해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인도를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매출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조선주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셔서 조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판 관련주들도 바닥을 조금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중국 철강 쪽 봐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싱겁게 좀 끝났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매수 비중을 늘렸었는데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안 좋아지면 뺐다가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어, 다른 종목의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지였습니다.